자식에게 마음 돌리는 법. 자식에게 서운할 때 무조건 참으면 안 되는 이유. 혹시 최근에 자식의 말 한마디 혹은 무심한 행동 때문에 가슴이 쿵 내려앉고 밤새 잠 못 이룬 적이 있으신가요? 내 몸 부서져라 이래서 키웠고 맛있는 것 있으면 나 안 먹고 자식 입에 먼저 넣어주며 평생을 살아왔는데 돌아오는 건 차가운 단답형 문자나 신경 좀 끄세요라는 날카로운 독설뿐일 때, 그때 밀려오는 지독한 서운함은 단순히 섭섭하다는 감정을 넘어 내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비참함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럴 때 많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속이 좁은 걸까? 자식들도 살기 바빠서 그렇겠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감정을 꾹꾹 참아 누릅니다. 하지만 힘겹게 참아낸 결과가 어땠나요? 마음속 서운함은 가라앉기는커녕 어느 날 사소한 불씨를 만나 걷잡을 수 없는 화병과 우울증으로 번지거나 자식을 향한 원망의 폭발로 이어지곤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것 같은 자식의 태도에 밤낮으로 가슴앓이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내 마음의 상처를 즉시 치료하면서도 부모로서의 정서적 자립을 이루는 현명한 대등 방법 3가지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더 이상 자식의 연락 하나에 하루의 기분이 좌지우지되는 아픈 삶을 살지 않게 되실 겁니다. 세상 그 어떤 타인이 나에게 무례하게 굴어도 이 정도로 마음이 무너지진 않습니다. 유독 자식에게 이토록 뼈아픈 서운함을 느끼는 이유는 인간 심리에 존재하는 역설적 투자 심리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시간과 감정, 자원을 많이 쏟아부을수록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는 마음의 빚을 요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절을 전부 바쳐 키워낸 존재의 결정체입니다. 그러니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 자식도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는 해줘야지라는 당연한 기대를 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자녀의 입장은 다릅니다. 그들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지어는 부모의 관심이 자신을 구속하는 간섭이라 느끼기도 합니다. 부모의 기대 수치와 자식의 수용 수치 사이에 거대한 싱크홀이 생기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자식에게 서운함이 밀려올 때 대응하는 현명한 방법. 첫째, 마음속 기대치 잔고를 즉시 50% 삭감하십시오. 자식에게 서운함이 밀려올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식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정서적 보상의 기대치를 냉정하게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입니다. 내가 10개를 주었으니 하나쯤은 돌아오겠지가 아니라 내가 준 10개는 자식을 세상에 온전히 독립시키기 위한 내 순수한 증여였을 뿐 돌아올 몫은 없다고 마음먹는 것입니다. 자식의 인생과 내 인생 사이에 명확한 심리적 경계선을 긋는 순간 놀랍게도 자식의 무심한 행동에 타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자식을 내가 소유한 대상이 아닌 나를 거쳐간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아야 내 마음의 상처가 멈춥니다. 둘째, 감정에 즉시 대답을 멈추고 품격 있는 시차를 두십시오. 자식이 퉁명스럽게 말하거나 무례한 태도를 보일 때 그 자리에서 즉시 화를 내거나 섭섭함을 토로하는 것은 갈등의 진흙탕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말이 그게 뭐니? 라는 말은 자식에게 반성 대신 우리 엄마는 또 옛날 이야기로 죄책감을 주네라는 반발심만 심어줄 뿐입니다. 이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눈을 바라보거나 통화 중이라면 지금은 엄마가 조금 피곤하니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며 대화를 단호하게 끊어내십시오. 감정에 품격 있는 시차를 두면 자식은 부모의 침묵 속에서 묘한 경각심을 느끼고 자신의 태도를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셋째, 서운함을 슬픔이 아닌 단호한 사실로 전달하십시오. 많은 부모님들이 서운함을 표현할 때 눈물을 흘리거나 아이처럼 토라지는 방식을 택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 과잉은 부모로서의 권위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정말로 자식의 태도에 선을 넘은 무례함이 있었다면 감정을 싹 뺀 채 사실만을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엄마 말을 자르고 방으로 들어갔을 때 엄마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다. 다음부터는 대화가 끝날 때까지 들어주었으면 좋겠구나. 비난조가 아닌 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나 전달법 화법을 사용할 때 자식은 부모의 진정한 품위와 권위를 인정하고 대화의 무게감을 깨닫게 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생의 후반기 고통은 대개 다음 세대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반대로 완전히 고립될 때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자식에게 드는 서운함은 이제 자식에게 향해 있던 당신의 그 따뜻하고 거대한 에너지를 당신 자신에게로 돌리라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그동안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만 써왔던 시간과 돈, 그리고 그 깊은 사랑을 이제는 오롯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재미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쓰십시오. 부모가 자식에게 목매지 않고 스스로 정서적으로 당당하게 자립하여 행복하게 살아갈 때 자식들은 신기하게도 부모를 존경하며 제 발로 먼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자녀에게 감정을 구걸하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품격을 지키는 당당한 어른입니까? 오늘 밤 자식에게 서운했던 마음의 짐은 이 영상에 모두 내려놓으시고 오직 당신만을 위한 편안한 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